안녕하세요, 마스터셰프 신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오차즈키에 이어서 오늘은 스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스시라고 하면 새콤한 밥 위에 톡 쏘는 와사비, 그리고 신선한 생선을 올려가지고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셰프의 솜씨라든지 그 재료에 따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반찬이나 소스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문화다 보니까 육식이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물에 잡히는 붕어, 보통 갓 잡은 이제 붕어를 갖다가 내장을 다 제거를 해요. 먼저 소금에 한 3개월 정도 절인 후에 이제 쌀을 같이 넣고 보통 수개월에서 한 2년, 길게는 2년이요? 절여을 해요. 그 쌀을 먹을 수는 없고 그 생선을 먹는 거예요. 삭히는 거지, 뼈 같은 걸 전부 다. 그래서 뼈째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시라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토에서 중심에서 자기 중심지였던 에도로 다 이전시킨 거지. 그래서 오사카에 있던 그 음식들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다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달되었던 하코스시가 많이 통용됐지만 거기서 이제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야타이, 노가다 하면 그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겨났고, 근데 예전에 했었던 그 하코스시를 그대로 하기에는 생산 수요가 맞지 않았어. 어떻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근처에 이제 바닷가가 많았던 거예요. 그 바닷가가 많은 보니까 선도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볍게 시초를 버무려서 이제 빨리 한 게 하야스시, 빨리 하야스시라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진 스시가 통용됩니다. 하야스시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됐다? 니기리 스시가 바로 생긴 겁니다. 발효가 일절 없는, 아예 그냥 바로 초에 절여서 바로 생선을 올려가지고 니기리. 정말 우리 일본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패스트푸드로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된 거죠.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칸사이식의 이제 누름 스시는 어떻게 보면 슬로푸드, 동경의 니기리 스시는 패스트푸드. 교토 분들은 자기네들이 좀 더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더, 지금 또 일본 요리를 가이세키 요리를 하지 않고 쿄 요리라고 하고 있어요. 교토의 쿄. 지금 또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이게 니기리 스시가 언제 이게 전국적으로 전파됐을까? 칸사이는 나는 누름 스시야, 우리가 이게 최고야 하고 있는데 니기리 스시가 갈 일은 없잖아. 근데 대지진이 갑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게 폐허가, 불도 많이 났었고 거기 있던 분들이 칸사이 사투리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매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니기리 스시가 전파가 된 거죠. 초밥은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물론 이제 자기 취향대로 있겠지만 손으로 먹으면 전 그대로 손으로 잡아서 악수하듯이 또 그런 느낌으로 고급집에서는 손으로 먹습니다. 밥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에다가 간장 넣는 순간 그 간장이 스며들면서 더 짜져요. 그래서 생선 쪽으로 돌려서 먹는 방법이고, 젓가락으로 집는다 하면 원래는 옆으로 집습니다. 그렇게 집으면 회에다가 간장을 찍기 편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먹기 편한 방법. 군각스시를 먹는 방법은 옆에 가리가 있을 거예요, 가리. 이것도 집어서 찍기에는 또 애매하고 밥이 또 간이 세진다 했잖아. 가리에 간장을 묻혀서 통통 위에 통통 두들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일본에서 스시 학교를 다니면서 스시가 저가부터 고급되기까지가 뭐가 틀리냐, 그 질문을 제가 또 똑같이 했어요. 자기가 단돈 3,000원부터 25만 원짜리까지 해왔지만 요거는 좀 정성인 것 같다. 처음에 빨리 주고 한 잔씩 신경 쓰는 거, 지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는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손질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시를 엄청나게 매장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말 힘들어요. 인당 한 10피스, 12피스 줘야 되는데 10분이 오시면 100피스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선 그 비린내와 손이 항상 스펀지가 돼 있어요. 나도 일식당 배울 때 많이 할 때 그분들 악수했을 때 스펀지 잡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사람 손이 같지 않았어. 그래서 스시는 재료도 지금 너무 올랐고, 그리고 그분들의 훌륭한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일단 스시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보통 우리가 아는 니기리 스시, 그 다음에 하코 스시, 그리고 테마리 스시라고 해서, 테마리 스시는 뭐냐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입술에만 립스틱이라 바르고 이제 한 입에 묻지 않기 위해서 둥근 공 모양으로 한 입거리에 넣을 수 있게끔 그 테마리 스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찌라시 스시. 찌라시가 뿌리라는 뜻인데 생선을 이제 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가정용에서 뿌려서 어떻게 보면 회덮밥이죠. 그리고 바라찌라시는 흩어지는 모양. 지금 생선을 다 조각조각 낸 거예요. 생선이든 계란이든 다 조각 내서 먹은 게 바라찌라시. 그리고 후토마키가 후토이, 두껍다. 또 호소마키, 얇다. 간뼈 막기, 신꼬 막기, 그리고
갑바막기. 갑바막기는 이제 갑바, 전설적인 동물이 갑바가 있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오이라고 합니다. 오이를 좋아해서 갑바막기로 됐고, 근데 생각보다 소금에 절인 오이다 보니까 밥이랑 먹었을 때 되게 궁합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택가막기, 철에다가 불화자 써가지고 철을 달군 뜻인데 참치를 뜻합니다. 참치가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이 스시학교 다니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정보를 알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드라마에서 좀 재밌게 본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스시학교 때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했냐면 20g을 지고 나서 저울로 올리면 이게 그 사이즈 다 똑같아요. 개수는 비슷합니다. 요즘 품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작은 알맹이도 있고 큰 알맹이도 있고 개수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람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스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쵸? 밥. 지금 일본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신마이 고마이라 해서 묵힌 쌀, 오랫쌀 이 두 가지를 희석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제가 슈밍아 레스토랑 할 때도 8:2로 섞어서 스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밥을 진짜 못 짓는다, 또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정에서 하기 힘드니까 햇반 돌려서 그냥 차라리 스시 지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을 수 있어요. 화로가 초밥을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이나 조직이 다 살아있다 보니까 스시랑 밥을 줬을 때 좀 질긴감이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맛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눈 가리고 선어하고 화로를 줬을 때 선어를 더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족관에 있는 생선이 죽은 생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바다에 가지고 있는 그 영양 성분이라든지 가져와서 너무 갇혀있다 보면 삼투압으로 빠지기도 하고, 정말 좋은 영양가를 받은 생선을 바로 잡자마자 이키지메라든지 다 해서 바로 받으면 그 바다의 풍부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급하고 또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어보다는 화로가 더 발달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화로 눈에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반대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제 선어를 더 알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또 한국 와서 화로를 보면서 먹으면 또 좋아해. 그러니까 일본 셰프들이 화로를 못 잡는 셰프들이 많이 있어. 왜? 화로가 올 일이 없어. 거기다 이케지메에서 온 거를 갖다 그대로 뜨지 살아있는 도미라든지 막 주면 기겁하는 셰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혼테 탓때 코테 가이시를 했는데, 혼테 가이시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자면 지고 요거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 당기면서 져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살짝 드는 이유가 요 사이로 해서 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코테 가이시는 그대로 지고 나서 손에서 돌려버립니다. 돌리는데 돌리서 끝난 게 아니라 일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항상 스시는 또 마지막 셋째 마디 요 사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전복이라든지 계란말이 스시 지는 방법은 이렇게 넣다 두고 세워서 뭐든지 질 수 있어요. 전 이거를 한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거를 뭐든지 세울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재료를 줘도 다 세울 수 있으니까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이 세우기 힘들다, 도저히 이건 세울 수 없다, 그런 거는 이제 군깡말이, 군함 모양이라 해서 군깡말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서 계속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오늘 감칠이 분들을 위해서 스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감칠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시를 좀 많이 해왔고 또 지금 또 좋아하고 있고 또 많이 사랑받는 메뉴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오늘 푸드오이스에 스시를 넣었어요. 저는 또 앞으로도 감칠이 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식재료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